안녕하세요. 노드데이터입니다.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진 단품에 대한 고해진동수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개념, 고해진동수 해석에서의 제한사항, 해석 대상, 해석 케이스들, 요약을 통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입니다. 고해진수 해석을 모드 해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고해진동수와 이러한 고해진동수에서의 변형 현상을 파악하여 구조물의 공진 여부와 진동에 의한 변형 형상을 예측하기 위해서 고해진동수 해석을 하는데 이러한 변형 형상을 모드 형상으로 불러 모드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고해진동수란 단위 시간당 진동하는 횟수로 일반적으로 헤르츠 단위를 사용하며 강성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모드 형상은 각 고해진동수에서 구조물의 변형 형상, 진동하는 형상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자유도 개수만큼의 모드 형상이 있으나 해석 시에는 모드 개수를 지정하거나 진용수 범위를 지정해 해석하게 됩니다. 고해진동수가 중요한 이유는 공진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공진이란 작동 주파수가 고해진동수와 유사한 상태로 일정 시간 지속되고 또 진동수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 진폭이 커져 에너지가 커지는 현상입니다. 공진으로 인해 에너지가 커지고 이로 인해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동 주파수와 고해진동수 영역을 다르게 해 공진을 회피해야 합니다. 제한사항입니다. 고해진동수 해석에서 유의할 점은 대칭 경계 조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접촉은 본드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력과 변이는 구하지 않고 고해진동수와 모드 형상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해석 대상 및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석 대상은 소리 곱쇄로 일반적으로 440Hz로 진동하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고해진동수 해석을 수행하고 하중을 받거나 강체 모드에 대해 고해진동수를 해석하여 차이점을 확인하는 게 목표입니다. 해석 대상은 세 가지 케이스로 구속 조건이 있을 때, 구속 조건이 없을 때, 구속 조건이 있고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진동수 해석에 대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트가 하나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새 스터디를 실행해 주시고 고해진동수 해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정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은 손잡이 부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재질은 크롬 스테인리스입니다. 격자는 공유 일반 메쉬를 디폴트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고진동수 해석의 속성에 들어가셔서 해석하고자 하는 진동수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나온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주파수마다 변형되는 모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실제 변형이 아닙니다. 실제 현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에서 공진인동수 표시입니다. 다음과 같은 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주파수가 제품의 고해진동수입니다. 또한 질량 분배 표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총 질량을 기준으로 각 방향별 질량 분배 비율에 대해 나타내는데 특정 방향으로 분배된 질량이 최소 80%가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강체 모드에 대해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체 모드란 형체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물체로 구속 조건이 없는 구조물의 경우 어떠한 변형과 응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6개의 모드의 자유도의 경우 진동수가 0Hz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소리급수의 기본 진동수는 7차 모드부터 예측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체 모드에서는 FFE 플러스 반복 솔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강체 모드일 경우 이 솔버를 선택합니다. 메쉬는 이전과 똑같이 공률 메쉬 디폴트 값을 사용합니다. 속성에 들어가셔서 진동수를 10개로 합니다. 계산을 수행하고 결과가 나온 진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7차에서부터 고해진동수 값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체 모드의 특성으로 6개의 자유도가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체 모드에서는 전체 질량 분배 비율이 각 축으로 100%를 차지합니다. 고정과 하중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되는 곳은 손잡이 부분이며 하중은 각기 450N씩 밑면에 적용합니다. 격자는 마찬가지로 공유 기반 메쉬 디폴트 값을 적용합니다. 진동수와 솔버를 확인해 주도록 합니다.
계산을 시작합니다. 나온 결과를 확인합니다. 공인인증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440Hz 인근에 고해진동수 값이 없으며 값이 전체적으로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축 하중을 받으면 고해진동수 크기는 감소하고 인장 하중을 받으면 고해진동수 크기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유념하셔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고해진동수는 구조적 속성으로 크기와 모드의 형상은 구조적으로 강성 및 질량, 형상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하중은 고해진동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압축 하중은 고해진동수를 감소시키고 인장 하중은 증가시키게 됩니다. 하중이 있는 경우에 고해진동수를 해석하신다면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해진동수 해석에서는 대칭 조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응력과 변이값은 따로 구해지지 않습니다. 진동수 모드 플롯의 숫자값은 구조물의 실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관련 기술 문의는 아래에 보이시는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유선 전화를 통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